다양한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는 저는 매달 분배금이 입금되면 ETF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는 포스팅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5월에 올린 10개의 ETF 최신 현황에 대한 영상 몰아보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각각 다양한 테마와 더불어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각 운용사만의 노하우로 인해 국내 월배당 ETF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인기 있는 ETF들입니다. 10개 ETF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 ETF들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본 영상입니다. 5월에 올렸다 보니 지금과는 주가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이외에 출시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배당이 12회 미만으로 향후 배당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ETF는 예상 수치를 넣었습니다. 순서는 분석 날짜 순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영상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7일 입금된 JEPQ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JEPQ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월배당 ETF로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과 파생상품을 활용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로 인해 매월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며 주가 상승 시에도 일정 부분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의 등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JEPQ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전 144.08달러, 세후 122.47달러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배당금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연 10에서 11% 수준의 배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 월 150달러 정도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환전하면 약 17만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셈입니다. JEPQ는 2025년 4월 하락의 정점을 찍는 시점에 45달러까지 하락한 뒤 반등을 시작하며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는 약 51달러 수준으로 고점보다는 다소 내려온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라 판단됩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배당률을 가진 고배당 ETF들이 크게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JEPQ는 낙폭이 작고 회복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나스닥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도 주가는 50에서 57달러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조정에서도 그 흐름을 비교적 잘 지켜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제외한 순수 주가 움직임을 같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QYLD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QQQ 역시 4월 하락장에서 큰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1년 전 대비 약 9% 상승했습니다. 반면 QYLD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6.9% 하락, JEPQ는 마이너스 3.6% 하락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고배당 ETF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JEPQ나 QYLD처럼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추종하려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QQQ는 약 10.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QYLD는 약 12%의 고배당을 지급했음에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 수익률은 5.5%에 그쳤습니다. JEPQ는 10% 정도의 월배당을 지급하여 7.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나스닥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파생상품 및 커버드콜, 옵션 전략이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을 높여주는 반면 상승장에서는 수익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JEP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하며 대부분 첨단 기술 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다소 주춤한 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7.45% 비중으로 1위를 탈환했네요. 그 외에도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브로드컴, 메타 등 나스닥 상승을 주도해온 주요 기술주들의 비중이 높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의 자체 파생상품도 9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파생상품이 10위 안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주식 중심으로 비중을 조정하며 지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는 운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EPQ는 꾸준히 월 0.4에서 0.5달러 수준이 배당을 지급해왔으며 2025년 초와 비교해 최근에는 배당금이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과거 9에서 10% 수준이던 배당 수익률도 주가 하락과 배당 증액의 영향으로 현재는 11%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JEPQ는 여전히 높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가와 배당 양면에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ET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JEPQ는 고배당 ETF 중에서도 꾸준히 1순위로 추천되는 종목으로 최근 들어 인기도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제한하고 회복장에서는 완전히 따라가진 못해도 일정 부분 상승을 반영하면서 주가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능 ETF의 모습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JEPQ는 흔들림 없이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있고 11%를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하락장과 상승장을 모두 고려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형 ETF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자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저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JEPQ가 충분히 1순위로 꼽힐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ETF, 특히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 입금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5월 28일 상장되었으며 미국의 AI, 테크 관련 주요 10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콜옵션을 매도하여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저는 상장 직후부터 투자해 현재 약 11개월간 배당을 꾸준히 수령 중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성이 높은 AI,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매월 1%가 넘는 커버드콜 월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성장성과 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8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번 배당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세후 금액과 동일하게 분배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는 ETF 내에서 이미 과세표준 이상으로 세금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았던 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달이 비과세인 것은 아니고 분배금 재원이 쌓여 공제 기준을 넘는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매월 배당금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현재는 월 1.2% 수준의 배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14.11%의 누적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6월 배당까지 포함하면 연 15% 이상의 수익률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ETF의 주가는 한때 미국 증시 상승세를 타고 11,725원까지 상승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며 최저 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며 9,500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최근 1개월간은 반등 흐름을 보이며 약 18% 상승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3% 하락한 상태로 주가는 상장가 아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ETF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의 AI 및 빅테크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탄력을 받아 강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낙폭도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시 상승 기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옵션이 없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와 비교해보면 두 ETF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오다 2025년 들어 약 10%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두 ETF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누적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결국 분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는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활용할 수 있고 현금이 필요 없는 투자자는 재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 차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ETF는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상품이라 판단됩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ETF는 이름 그대로 미국 AI 관련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 대부분은 나스닥 상위권에 위치한 AI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 영향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페이스북 등 AI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형주들이 핵심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성 종목 자체가 AI와 나스닥의 방향성에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기술 성장성과 시장 회복에 따른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ETF는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배당을 지급했으며 월 평균 분배율은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연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배당률이 14.11%에 달하는 만큼 다음 달 배당까지 포함하면 연 1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출시 초기 100주 약 1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현재까지 11개월간 세전 약 14만 7,4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률 계산 외에도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덱스에서는 다양한 ETF를 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커버드콜 시리즈는 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상품군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금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커버드콜 전략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최근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컸고
회복장에서도 주가 반등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ETF는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슈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산업군에 몰려있다 보니 변동성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은 AI와 기술 분야를 이끄는 우량 빅테크 기업들인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현재 주가가 상장가 이하로 조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안정적인 월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ETF는 현금 흐름과 기술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6월 상장 이후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인데요. 저 역시 상장 직후부터 투자하여 현재 약 10개월간 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ETF는 나스닥 지수 종목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구성 종목으로 하며 연간 옵션 프리미엄 15% 확보를 목표로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100 지수가 큰 하락세를 겪은 뒤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ETF 역시 월 1% 이상의 배당을 유지하면서 주가 흐름이 지수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해져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전 33,3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세후 금액도 동일하게 33,300원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달 배당에서 이미 ETF 내에서 누적 공제된 세금이 실제 과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월 배당금은 일부 변동이 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월 1.2% 이상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 15% 수준의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ETF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현재 주가는 미국 증시의 큰 변동성 속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초까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 이후 큰 하락이 발생하며 최저 7,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이며 현재는 약 9,100원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최근 1개월 기준 수익률은 12%를 넘기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0%가량 하락한 상태로 상장가보다는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향후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주가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비교해보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는 상장 초기에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024년 10월 이후 딱 배당만큼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들어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최근 기준으로도 약 10% 정도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전면 재투자했을 경우 나스닥 100과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월 1.2% 수준, 연 15%에 달하는 고배당이 지속되는 구조에서는 커버드콜 비중을 매일 조절하더라도 추종 지수의 상승률을 완벽하게 따라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추종 지수인 나스닥 100의 모든 종목의 비율대로 투자하며 상위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도 7% 이상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등 나스닥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QQQ ETF 자체에도 투자하고 있어 지수 전체의 상승 흐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커버드콜 옵션 전략이 더해져 월배당 수익과 주가 추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현재까지 총 10회 배당을 실시했으며 매월 평균 1.2% 이상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변경되기 전 이름에 15%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연 15% 배당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지금까지의 누적 배당률은 12.52%입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남은 두 번의 배당으로 세전 15% 이상의 연간 배당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시 초기 100만원 100주를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세전 약 12만 2,8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는 높은 배당률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수익 구조로 평가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는 상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인기 상품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기반해 다양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연 15% 수준의 세전 배당률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커버드 콜 전략 특성상 주가 상승폭은 제한되지만 그만큼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거나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현재 상장가 이하로 조정된 주가를 고려하면 신규 투자자에게는 진입 타이밍으로도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면서도 높은 배당을 추구하는 구조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우선 고려할 만한 ETF로 평가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10월 나스닥 100 지수가 정점에 도달하던 시기에 상장되며 초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지수 조정과 함께 부침을 겪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ETF의 운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 구성 종목을 매수하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한 1% 외가격 데일리 콜옵션을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저는 상장 직후부터 투자해 현재까지 총 6번의 배당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상위 기업들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도 연 최대 20% 수준의 분배금 한도 내에서 월 단위 배당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 상승의 일부를 따라가며 동시에 높은 월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전 11만 396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세후 금액도 동일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미 충분한 세금이 공제되어 이번 달에는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ETF는 월별 옵션 프리미엄 수익 중 최대치를 분배하되 연간 최대 20% 이내로 분배금을 제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월 1.5%가 넘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함께 높은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ETF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며 저 역시 배당금 재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이제는 매월 10만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 여파로 인해 4월 초 한때 8,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는 약 9,200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개월 수익률은 약 5%로 낮은 편이며 3개월 전 대비로는 마이너스 9% 수준의 하락 상태로 여전히 상장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1% 외가격 OTM 옵션 매도 전략의 특성상 나스닥 상승분 중 1%만 반영되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를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추종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와의 비교에서는 초기에는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배당이 본격화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배당률로 인해 순수 주가 기준으로는 약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1% 외가격 OTM 옵션 전략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재투자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ETF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ETF는 추종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의 비율대로 투자하며 상위 기업 위주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8.5%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등 나스닥 상승세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편입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ETF는 QQQ ETF에도 일정 비중을 투자함으로써 지수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전략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배당을 실시했으며 첫 달부터 2.45%의 높은 분배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배당률은 10.47%에 달하며 월 평균 1.67% 수준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연 최대 20% 분배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초과 수익은 주가 상승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간 목표치인 20% 달성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출시 직후 100만원 100주를 투자한 경우
현재까지 6개월 만에 세전 약 10만 6,9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는 최근 상장된 국내 ETF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 배당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현금 흐름 중심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ETF는 상장 7개월 만에 순매수와 거래량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기반한 분산 투자와 함께 연 최대 20%의 세전 배당률을 제공하는 구조 덕분에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의 하락세로 인해 주가 조정을 겪었지만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며 점차 상승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1% 외가격 OTM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상승장에서의 반영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주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후 횡보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높은 배당과 주가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현재 주가가 상장가 이하로 조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신규 투자자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진입 시점으로도 평가됩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6개월간 이미 10% 이상의 누적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간에 높은 분배율을 실현한 대표적인 월배당 ETF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월간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유연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이 ETF는 향후에도 고배당 ETF 시장 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종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9월에 상장되었고 미국 배당 100 지수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여기에 데일리 콜옵션을 일부 10% 매도하여 수익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출시일부터 꾸준히 투자 중이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10% 가까운 분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ETF는 특히 배당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SCHD와 동일한 다우존스 소속의 우량 배당 성장주들에 주로 투자합니다.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의 10%만 커버드콜 전략에 활용하고 나머지 90%는 주가 상승의 재원으로 쓰이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전세 후 동일하게 6만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ETF들처럼 이미 누적된 배당 재원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추가 과세 없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약 1.1%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률을 유지해왔는데 5월에는 2%가 넘는 분배금이 지급되면서 배당률이 10%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 15%를 초과하는 고배당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뒤 회복세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한동안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이 ETF는 급격한 하락장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상장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9,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ETF의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하락 후 반등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주가가 뚜렷한 반등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한국판 SCHD를 표방하며 높은 배당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기에 실제로 SCHD처럼 배당 성장주 중심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변동성에 비해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2025년 4월 이후의 하락장에서 SCHD도 기대만큼 방어력을 보이지 못했고 이 ETF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후 증시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이 ETF는 여전히 상장가 대비 약 마이너스 9.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누적 배당률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SCHD와 유사한 수익률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ETF의 핵심은 높은 배당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복리 성장을 노린 재투자 전략이나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추구 등 투자자의 목적에 맞춰 접근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TF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여전히 SCHD ETF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우존스 소속의 우량 대형 배당주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홈디팟, 코카콜라, 프록터앤갬블, 존슨앤드존슨, 엑손모빌 등 미국을 대표하는 소비재, 의료, 에너지 섹터 중심의 안정적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S&P 500 옵션 포지션도 일부 포함되어
전략적인 커버드콜 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섹터에 분산된 고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단순한 배당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배당 관련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운용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총 7회 배당을 실시했으며 월 평균 약 1.1%의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2.2%라는 높은 분배율을 기록, 현재까지의 누적 세전 배당률은 9.62%에 달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연세전 15% 이상의 고배당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월배당 상품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상장 직후 100주 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약 9만 6,300원의 세전 분배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꾸준한 배당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월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 KDI 미국 배당 100 90% 참여 데일리 옵션 프리미엄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아 높은 배당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배당 ETF인 SCHD와 유사한 성격의 다우존스 소속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면서도 옵션 프리미엄의 10%만 커버드콜 전략에 활용하고 나머지 90%는 주가 상승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과 같은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는 주가가 하락 후 회복세가 더디고 상승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대신 상승 동력도 제한적인 구조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누적 배당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배당 측면에서는 매우 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향후 주가 상승세까지 동반된다면 이상적인 배당 ETF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배당 유지와 함께 점진적인 주가 성장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5월에 상장되어 S&P 토털 마켓 지수에서 조건을 충족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전략은 연간 10% 수준의 배당률을 목표로 한 월배당 구조이며 데일리 기준으로 ATM 등가격 콜옵션을 매도해 발생한 프리미엄 중 10%만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90%는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ETF의 상장 직후부터 투자해 현재까지 약 11개월간 꾸준히 배당을 수령 중인데요. 미국 S&P 500 기업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에 더해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으로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덕분에 변동성이 큰 최근 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배당과 주가 상승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전략형 ETF로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전세 후 동일하게 25,2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 역시나 다른 ETF들처럼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 달로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배당 금액은 변동되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월 0.8% 이상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률은 15에서 20%짜리가 많은 상황에서 10%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지만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에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국 주식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장 전반의 하락세 속에서 최저 9,10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는 1300에서 500원 사이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1개월 수익률은 약 7.9%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아직 약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는 배당 재원을 10%로 제한하고 나머지 90%는 주가 상승에 참여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주가 상승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이 투자자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수 또한 증가했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40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서 인기 있는 ETF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초지수인 S&P 500 지수와의 비교에서도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고배당 ETF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S&P 500 지수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시장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상승을 다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횡보 구간에서는 지수를 따라잡고 유사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같은 큰 하락장에서도 S&P 500 지수와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고 이후 회복 국면에서는 일부 상승을 놓치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경우 과거처럼 지수와의 격차를 다시 좁힐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 수익률 기준으로 S&P 500 지수와의 차이는 약 5% 수준이지만 이는 고배당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지수와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인 S&P 500의 모든 종목을 기반으로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과 SPY ETF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S&P 500 구성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의 전략에 따라 관련 ETF 및 옵션 종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6.3%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그리고 SPY ETF 등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TF는 S&P 500 지수의 전통적인 성장 흐름에 참여하면서도 데일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가로 확보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배당을 지급했으며 매월 평균 0.8% 이상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상장 초기 이름에 10% 프리미엄을 명시할 만큼 연간 10% 수준의 분배금을 목표로 설계되었는데요. 실제 11개월간의 누적 배당률은 9.29%로 마지막 한 번의 배당만 더해지면 연간 목표치인 세전 10%를 정확히 달성하는 수치가 됩니다. 만약 처음 상장 시점에 100주 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총 세전 99,800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을 계산이 됩니다. 안정적인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거에서 출시한 다양한 커버드콜 ETF 가운데 오늘 소개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깃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안정성과 배당 수익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상품입니다.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우량 대형주 전반에 투자하면서도 연 10% 수준의 세전 배당률을 월배당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의 옵션 비중을 10%로 제한하고 나머지 90%는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초지수 대비 주가 괴리가 적은 점이 큰 강점입니다. 미국의 대표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장기 보유 시 충분한 성장성과 배당 수익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 평가됩니다. 최근 고배당 ETF들의 배당률 경쟁 속에서 10%라는 수치가 다소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나 배당과 주가 차익을 함께 노리는 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KB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3월에 상장된 상품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속한 국내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방식은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하고 이에 기반한 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전략으로 특히 주간 단위 옵션 거래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현재까지 연간 세후 기준 15% 이상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장 초기부터 이 ETF에 투자하여 1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동안의 흐름과 최근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48,0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요. 이 ETF는 국내 주식 및 옵션 거래를 활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ETF 내에서 편입된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분배금의 일부로 사용될 때에만 분배금에 대해 일부 과세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1주당 총 1,461원의 분배금이 지급되었고 이 중 과세 대상 분배금은 168원에 불과해 세금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도 월 1에서 1.5% 수준의 배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세후 기준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ET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ETF의 주가는 상장 시점인 1만원에서 출발해 한때 1740원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미국 증시 하락 여파와 함께 큰 조정을 겪으며 2024년 4월에는 7,221원까지 하락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1개월 수익률이 8%를 넘는 반등을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 8,200원대에서 주가가 유지되어 여전히 주가 자체는 상장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커버드콜 전략의 구조상 상승장에서 주가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동일 운용사의 지수 추종 ETF인 라이즈 200과 비교해보면 초기에는 두 상품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위클리 커버드 콜 ETF의 배당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큰 차이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약 15% 수준의 괴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는 정확히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주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커버드콜 전략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 추종지수 ETF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분배금을 현금 흐름으로 활용할지 재투자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자체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전 종목에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단순히 시가총액 비중 그대로 편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중을 조절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1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운용 중인 라이즈 200 ETF에도 13%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어 운용 효율성과 전략적 시너지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선물옵션,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내 대표 우량주 중심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4회 배당을 실시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월 평균 1.2% 이상의 분배율을 기록하며 최근 12개월 누적 기준 세전 16.09%의 분배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세전 연 15%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옵션 프리미엄 및 주가 차익이 비과세인 구조 덕분에 실제 세후 기준으로도 약 15% 수준의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만약 100주를 1년 동안 보유한 투자자라면 12번의 분배금 14만 6,1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셈이며 이는 주가 하락분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ETF는 장기 보유를 통해 꾸준한 배당 수익을 노리는 전략에 적합하며 현금 흐름 확보형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KB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출시 당시 제시했던 연 15% 배당 수익률을 무난히 달성했으며 세후 기준으로도 15%를 초과하는 분배율을 기록하며 배당 측면에서는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코스피 지수 하락세로 인해 주가 측면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자체는 국내 우량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주간 단위로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고배당 ETF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 기반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과 지수 하락, 압력 속에서 주가 방어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가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로 신규 진입 및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반등보다는 장기적인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며 지속적인 배당 수령을 통해 차익을 늘리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분배금이 입금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10월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에 상장된 AI 관련 빅테크 종목 10개에 투자하고 동시에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로 한 ATM 등 가격 콜옵션을 매일 매도하여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AI 빅테크 우량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면서 매일 발생하는 커버드콜 프리미엄을 통해 월 1% 이상의 고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즉 성장성과 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ETF로 자리매김해왔죠. 이번 분배금과 더불어 최근의 미국 주식시장 상황 속에서 이 ETF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5,7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요. 5월 분배금은 세전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ETF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배당 재원에서 이미 충분한 세금이 공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번 달에는 추가로 과세 표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ETF는 월별 배당금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최근 기준으로 월 1.25% 이상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거의 고배당 커버드콜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률이며 성장성과 월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장 직후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타고 큰 부침 없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한때 11,8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락장에 접어들며 7,800원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가파른 회복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는 9,500원대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아직 상장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개월 기준 수익률이 약 16%에 달할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높은 배당률뿐만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도 회복 모멘텀을 보여주는 구간이라 할 수 있으며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에게 주목할 만한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위 10개 AI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동일한 종목 구성의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ETF와 비교하면 흐름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나스닥 100 지수 대비 10% 이상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커버드콜 전략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장에서는 양 ETF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커버드콜 ETF가 좀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승 탄력이 제한되면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ETF나 나스닥 100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버드콜 수익과 배당이라는 인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강한 상승장에서 캡상한이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결국 이 ETF는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배당 재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나스닥 100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당을 현금화하느냐, 재투자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ETF라 할 수 있습니다.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모든 편입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 내 상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 비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8.7%, 엔비디아 17.6%, 애플이 16.7% 수준으로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이 비슷하게 조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브로드컴 등 AI 및 클라우드, 반도체 관련 핵심 테마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최근 나스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서도 AI 테마의 성장성과 대형 기술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상장 이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배당을 지급했으며 매월 분배율이 평균 1.2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추종하는 전략인 연간 15% 수준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월 1.25% 전후의 분배율로 배당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세전 기준 배당률은 약 8.88%에 달하며 이는 고배당 ETF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처음 상장 직후 100주 약 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라면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세전 기준 약 9만 6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는 월배당 ETF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며 현금 인컴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가 2024년에 선보인 다양한 커버드콜 ETF 시리즈 중에서도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단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인기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 기업 10곳에만 집중 투자하면서도 매월 1.25%, 연간 15% 수준의 분배금을 목표로 하는 구조 덕분입니다. 물론 상장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고 현재도 상장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조정 구간은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형 빅테크 기업들이기에 상승장에서 커버드콜 구조로 인해 상승 탄력이 제한되더라도 주가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배당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TF는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수익 추구자,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높은 배당을 통한 인컴을 중시하는 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한 상품이며 배당을 목적으로 ETF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월 19일에 배당금이 입금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합성 ETF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4월 상장된 ETF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SPY ETF를 기초로 한 이경업 1만기 외가격 OTM 0.7% 콜옵션을 매도하는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매일 일정 수준의 지수 상승을 추종하면서도 안정적인 월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저 역시 상장 직후 투자하여 12개월 이상 배당을 수령 중이며 이 ETF는 S&P 500 우량주에 기반한 성장성과 월배당 인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꾸준한 수익과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월에는 36,6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으며
이미 공제된 배당 재원이 과세 표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공제 없이 세전세 후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분배금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현재까지 월 1.2% 이상의 배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 15% 수준의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높은 인컴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꾸준한 배당 흐름을 제공하는 구조가 강점입니다. 현재 ETF의 주가는 미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 8,8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약 9,700원 수준까지 반등한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약 7.7%로 높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 0.7% 상승을 반영하는 운용 구조 덕분에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일정 부분 추종하며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제 고착화된 고배당 ETF이기에 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낮은 편입니다. 추종 지수인 S&P 500과 비교해보면 특히 2024년 8월 큰 하락 이후 회복기부터 수익률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의 하락장 이후에도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배당률 구조로 인해 순수 주가에서는 배당만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0.7% 수준의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순수 주가만으로는 S&P 500의 움직임을 완전히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는 추종 지수를 따라가고 있으며 배당 재투자를 병행할 경우 S&P 500과 유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 인컴을 우선시할지 복리 수익을 중시할지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ETF라 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SPY ETF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는 직접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스왑 계약 방식으로 운용되는 합성형 ETF입니다. 즉, 실제 자산은 국내 증권사와의 스왑 거래를 통해 외부 현지 투자은행의 옵션 성과를 수취하는 방식이며 미국 옵션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구조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투자 방식에 비해 비용이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지수 추종의 정확도 괴리율 감소와 높은 월 분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직접 운용과 비교해 장단점이 명확히 갈리는 가운데 이 ETF는 월배당 수익을 중시하는 인컴 투자자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회의 배당을 지급했으며 매월 1.2%를 초과하는 높은 분배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15% 프리미엄이라는 문구가 ETF 명칭에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연간 15% 분배율 달성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이며 실제로 지난 1년간 세전 기준 약 15.43%의 누적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1년간 총 16만 2천원의 세전 배당금을 수령한 셈으로 이는 국내외 월배당 ETF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에이스에서 출시한 다양한 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투자 종목만 다를 뿐 전략 구조는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소개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ETF는 S&P 500 소속 우량 기업에 기반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SPY ETF를 활용한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연간 세전 15%의 배당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데일리 0.7% 상승 반영 구조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서 주가 탄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커버드콜 전략 특유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재투자를 병행한다면 기초지수 S&P 500과 유사한 장기 성과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의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S&P 500 기반의 고배당 ETF는 상대적으로 드문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ETF는 2024년 12월 상장되고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매수하고 동시에 코스피 200 옵션 시장에 상장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합니다. 특히 연간 옵션 프리미엄 15% 수취를 목표로 매주 옵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관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상장 직후부터 투자 중이며 이번까지 5회 배당을 수령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시장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9,500원의 배당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기반으로 한 분배금은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ETF가 실제 편입 종목에서 받은 배당금을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옵션 수익 비중이 높아 거의 모든 분배금이 세금 없이 지급됩니다. 배당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국내 주식 투자 환경에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5년 4월 한때 8,600원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해 현재 약 9,600원 수준으로 상장가보다는 소폭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도 하락도 없이 국내 주식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약 5% 수준으로 이전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 전반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보다는 수익 방어와 인컴 확보에 초점을 둔 커버드콜 ETF 특성상 이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구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덱스 200 ETF와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2025년 2월 이후부터 코스피 지수 및 코덱스 200 ETF와 수익률 차이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하락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후에도 코스피 지수와는 약 6%, 코덱스 200 ETF와는 약 7%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버드콜 전략의 구조적 특성상 상승장에서의 수익률 제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실제 주가 상승률은 분배금 수령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동안 지급받은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코스피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즉, 현금 흐름을 직접 수령할지 배당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ETF로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 가능한 ETF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전체에 투자하지만 단순 시가총액 비중 그대로 편입하지 않고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ETF가 1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200의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18.2%로 유사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 해당 ETF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대표 대형주들이 상위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급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띄는 비중으로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의 기반에 ETF 수익률이 좌우되는 구조로 시장 대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회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첫 분배율이 2.05%를 기록한 이후 매월 평균 약 1.4% 수준이 안정적인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분배율은 7.86%로 연 15%라는 목표 배당률의 절반 이상을 단 5개월 만에 달성한 셈이며 향후 1년 누적 배당률도 목표치를 무난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과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국내 주식 기반 커버드콜 ETF의 경우 옵션 매도 차익과 주식 거래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실제 과세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이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총 1주당 755원이 분배되었지만 과세 표준은 141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분배금이 비과세 혹은 소액과세 형태로 입금되고 있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입니다. 만약 상장 직후 100주 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총 75,500원의 분배금을 수령한 셈이며 주가 역시 큰 하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보유를 통한 꾸준한 배당 수령 전략에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간 단위로 옵션 비중을 조절하며 연간 15% 수준이 분배금을 목표로 설계된 ETF입니다. 상장 이후 총 5회에 걸쳐 누적 7.86%의 높은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과세 혹은 최소 과세 구조 덕분에 실제 수령하는 분배금의 효율성도 높습니다. 주가 또한 큰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인컴 중심의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코스피 200 상위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비중을 일부 조정해 시장 대표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최근 주가는 박스권 흐름 속에 있으며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상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지만 분배금 재투자를 통해 복리 수익을 추구하거나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ETF로 저처럼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자산 배분을 위해서라도 필수로 투자해야 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ETF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